네,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뭐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해서 저도 뭐 이렇게 좀 따뜻하게 준비를 해서 왔는데 그렇게 날씨가 많이 춥진 않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어떤 용어를 많이 쓰시느냐 하면은 주식은 운칠기삼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운이 70이고 기술이 30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 운명론자들은 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또 덜어는 이 운명을 그렇게 그다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운이라는 거는 2%에 불과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상이 48%고 이름이 50%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계를 움직이는 트럼프, 그죠? 머스크, 젠스랑 지금 주식시장의 아버지 오렌 버핏 다 어때요? 외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상당히 이름을 부르기가 어떻습니까? 좋죠, 그죠? 저 머니킨도 어때요? 부르기 좋죠.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운이라는 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좀 약간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그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자녀들한테 아마 이 한 권의 책은 좀 많이 권장 도서로 드렸을 텐데 여러분들 프랑스의 곤충학자 파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23년도에 태어나서 1915년도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그는 주로 뭐 메뚜기라든지 딱정벌레라든지 이런 곤충들 있잖아요. 그 곤충들의 생활사를 이렇게 관찰해서 책을 쓴 게 파브르의 곤충기인데 이 파브르가 어느 날 이 곤충들도 하나의 방향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 곤충들을 딱 두고 먹이를 가운데 이렇게 딱 뒀더니 이 곤충들이 그 먹이 주변을 뱅뱅뱅뱅뱅 돌다가 어떻게 하느냐니까 결국에는 죽고 말더라 이거죠.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 거기서 조금만 방향만 바꿔서 털어줬더라면은 살아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방향을 틀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방향을 어떻게 틀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결국 자극이 와야 되는데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변화라든지 방향성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그렇게 변하지를 않거든요. 제 방송을 들으신 어느 분이 감사오기를 써놨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 매매가 그죠 시장이 흔들려 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문제였다라는 거를 어떻게 찾았느냐면 제가 늘 하는 방송을 듣고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오면서 그죠 방향성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수익 구조가 형성된다라는 이런 어떤 감사오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사실 누구나 다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 뭐냐면 힐링이거든요. 지금 사실 주식시장 4,000포인트, 그죠? 뭐 5,000포인트, 지금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상승한 자리에서 지금 초보자분들이나 뭐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이나 주식을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야, 이러다가 또 뭐 그저 주식이 폭락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 그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힐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있잖아요.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가 고점이다,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가 고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팔고 나면 어때요? 주가가 더 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팔아서 여기가 고점이라 생각했는데 팔았는데 또 신고가를 만들고 신고가를 만들고 결국 지금 시장은 조직력이 있는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부로 그저 뭐 이 종목이 단기 고점이다. 내가 뭐 조정을 본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면은 지금 우리 지수가 지금 4,000포인트 아닙니까? 그죠? 4,000포인트에서 지금 5,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지수를 이끌기 위해서는 항상 이 거래소의 어떤 종목들은 지수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어떤 종목들은 뭐가 형성이 돼야 되느냐면은 그 기업의 가치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잘 나가는 기업 어디입니까? 반도체, 자동차, 그죠? 방산, 뭐 이게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잖아, 그죠?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반도체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그럼 이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 전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도 뭐 사상 최고 뭐 20조를 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불을 붙듯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라는 것도 올선을 깨도 장중 조정을 보고 깊이 빠지지 않고 계속 밑꼬리를 달고 이런 모습들이 보면은 시장이 지수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좀 어느 정도 견인하겠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여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뭐냐면 CXL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DI라든지 그죠? 지금 보면 제주반도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SFA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주면서 이제 소부장 관련한 종목이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이런 군단들이 좀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SK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뭐 10만 원, 20만 원 하던 이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70만 원, 80만 원, 뭐 그저 목표가 100만 원, 뭐 150만 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CXL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인다면 SK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는 어떻습니까? HBM 관련한 종목들 한미반도체라든지 SK 스퀘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요 뒤에서 뭐 강의를 하겠지만은 제가 유튜브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삼미방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종목들이 60%가 넘는 대형주가 그죠? 이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 삼성전자도 20%가 넘고 SK 하이닉스도 20%가 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현대차 관련한 그죠? 이 요는 부분들도 제가 현대차와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1월 2일 날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66%가 넘는 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상한가까지도 나왔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못하는가?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 큰 대기업들의 종목들이 삼성, 그죠? SK, 지금 또 뭡니까? 현대차. 현대차는 뭐예요? 자율주행. 현대차가 움직이니까 또 같이 움직여주는 부분이 뭐가 있었던가요?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죠? 제가 오늘은 뭐 로봇 관련한 종목들을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그죠? 그다음에 자동차, 지금 또 이제 뭐가 만들어졌죠? 뭐가 형성됐죠? 한화그룹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 이쪽은 뭡니까? 방산 아닙니까? 그죠? 어제 하나시스템이 거래 대금이 거의 3조가 터지면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나 현대오토에버나 하나나 이 종목들이 하루 거래 대금이 거래소 시장에 지금 불을 붙어서 유동성은 됐어. 하루에 대충 거의 30조는 안 되지만은 거의 28조, 29조가 움직인다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여전히 뭐 10조 안팎으로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그게 없지만 그런데 이 29조, 그 30조가 안 되는 28조에서 29조가 움직이는 하루 거래 대금이 반 이상을 거의 한 70% 이상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어제 뭡니까? 그 뭐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뭐 하나 이렇게
이 그룹들이 대기업의 그룹들이 전체 하루 거래 대금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언젠가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는 대형주들이 지수를 어느 정도에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죠? 이 지수가 4,000포인트 가고 5,000포인트 가고 6,000포인트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왔을 때도 조정이 여러분들 3,000포인트, 3,500포인트 왔을 때 조정을 볼 거다. 3,000포인트 깨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깨졌나요? 안 깨졌잖아요. 4,000포인트 왔죠. 4,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조금만 깨니까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깨졌습니까? 4,500포인트 와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4,000포인트에서 4,500포인트가 지금 우리 이런 경제 지표나 이런 걸로 맞물려서 해석했을 때 어느 정도 라인에서 맞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면 이제부터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대기업들의 이제 아웃풋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점점 더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갖춰질 때 5,000포인트, 6,000포인트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그죠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든 뭐 추세선을 타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대기업들 이 대기업들을 관심창에 두시고 그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약간 조정을 받아. 그러니까 금요일 날 뭐 움직이던가요? 하나그룹이 움직였죠. 하나시스템이 움직이고 물론 현대차도 움직이고 현대오토에버도 움직였지만 하나그룹이 세게 움직여줬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어느 주도주를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자금 여력이 좋으신 분들은 어떻느냐? 상당히 지금 좋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좀 한정된 자금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내 거기에 맞게끔만 사시면 충분한 수익 구조가 형성되는 그런 장이고 자금 여력이 좋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조직력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또 뭐 4,000포인트가 깨진다, 뭐 환율이 어떻다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관심 있게 좀 시장을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드릴 얘기는 제가 2025년 제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12월 31일 날 그 썸네일이 뭐냐면은 2026년을 빛낼 3인방 대박은 여기 있다. 그 세 종목이 뭐였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오토에버거든요. 현대오토에버를 이 종목들을 전부 다 1월 2일 날 매수를 하셨다면 현대오토에버는 30만 원짜리가 상한가 쳤죠. 그죠? 66%가 나왔고요. 삼성전자 그
이후에 사셔도 20%가 넘고 SK 하이닉스 22%가 넘습니다. 대형주가 20%가 넘는다는 거요. 그 상상을 못 하고요. 현대 오토웨브 같은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방송을 할 때도 현대 오토웨브는 품절주다라고 하면서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요거는 딱 증거가 되어 있어요. 딱 3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께서 못하느냐. 제가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내가 답을 주는데도 그저 못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경험이 없거나 왜 저렇게 올란 거를 또 사라는 거야? 뭐 이거 자기들이 팔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제가 뭐 세력 끄라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가 뭐가 좋아? 지금 지표로 봤을 때 뭐 이거는 갈 수가 없어. 환율이 이래. 뭐 이렇게 막 갖다 붙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계속 그랬죠. 아까 그 곤충이 왜 죽었어요? 방향을 틀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운명이 아닌데도 지가 방향만 살짝 틀어주면 어떻습니까? 살 수 있는 운명이었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어때요? 방향을 지금 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 그런 유튜브에 너무 많이 빠져 있거든요. 뭐 환율 이래서 우리 시장 못 가요. 환율 이런데 왜 시장이 못 갔습니까? 잘만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뭐 기술적으로 이거를 뭐 갈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면은 내가 항상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장은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하느냐. 시장을 조직력 있게 움직이는 세력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여러분들을 역이용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너무 이론에 지쳐 있단 말이에요. 딱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올슨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역이용하잖아요. 역이용. 분명히 이거는 손절인데 내가 손절 딱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가가 날아가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의 메이저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변해야 된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얘기를 경험한 사람, 그죠? 제 방송을 통해서 아 맞아. 저 전문가가 저래 얘기했는데 저거 분명히 저건 손절이야. 잘라야 돼. 근데 날라가. 이거를 자꾸 경험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왜? 아 맞아. 지난번에 저렇게 했을 때도 저렇게 해서 상한가 치더라. 가더라.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 제 유튜브나 밴드나 이런 걸 제가 올려드리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 그죠? 공자도 뭐라고 했습니까? 변해야 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주식시장에서 아직도 80년대, 90년대 주식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직도 검색기를 두드립니까? 검색기 두드려갖고 될 것 같으면 AI가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AI가 해서 주식해서 돈을 다 벌 수 있는데 왜 못 버느냐 이거죠. 주식시장은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발전하고 AI가 뭐 하고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뭐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모든 게 다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디냐? 주식시장이라니까. 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거냐 이거죠. 이 주식은 뭡니까? 세력이 사람의 마음으로 그때 그 플랜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변화되는 마음을 어떻게 알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진짜 개구리가 어디로 뛸 줄 모르는 것처럼 그 세력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고 이는 경우의 수. 그러나 인간도 어떠냐면은 아무리 그 빅데이터가 많다 하더라도 인간의 그 머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의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그래서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봐라.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이런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응용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은 이론에서 벗어나고 책 조가리 이거 좀 다 갖다 버리고 그죠? 시장을 보면서 제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드리는 종목을 분석해보고 분석이 뭡니까? 보는 거죠. 자꾸 본단 말이에요. 내가 드린 종목을. 그 종목의 흐름을 보고 제가 드릴 때 그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면 절대 살 자리 아닙니다. 전부 매도예요.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드렸을 때 관찰해보란 말이에요. 관찰. 그렇게 자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실력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딱 증거가 되어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라든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예언을 했는데도 제가 그렇게 예언한 거는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정시 격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죠? 뭐 제일 잘 알고 있는 정시 격언이 뭡니까?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죠? 뭐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 그죠? 뭐 호재에 팔고 뭐 악재에 사라. 그죠? 그리고 가는 말에 올라타라. 그리고 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뭐 객장에 애기 울음소리 들릴 때가 꼭지다. 뭐 그죠? 이런 정시 격언들이 엄청 많은데요. 이 정시 격언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앞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오토에버, 그죠? 차트가 어떻습니까? 밑에서 저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가 낮다는 거예요. 단 4, 5일 만에. 제가 지금 2024년, 그러니까 2025년도 앞에 24년, 3년도 이럴 때는요. 그때는 개별 성향의 종목들 일주일 만에 200%씩 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 예를 들어서 제가 금요일 날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세요 하면 그 한 주 동안에 막 100%, 200% 상가 뻥뻥 치면서 앞으로 그런 종목도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니죠. 왜? 지금은 대형주가 움직이잖아.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뭐예요?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제가 가는 말에 올라타라 했잖아요. 그 가는 말에 올라탔으면은 여러분들 1월 2일 날 종목들 그 하셨으면 벌써 이런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는 말은 전부 다 어떠냐면 대부분 다 뭐냐? 신고가란 말이에요. 신고가.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신고가를 쓰는 종목은 누가 개입돼 있겠습니까? 신고가를 돈을 들여서 주가를 최고의 어떤 가격으로 자꾸 이렇게 당겨 올릴 때는 누가 거기 개입돼 있느냐는 걸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죠.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주가라는 거는 세력이 존재할 때 안전한 주식이고요. 세력이 없는 주식은요. 죽은 주식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세력이 없는 아무도 없는 그 허벌판 맨 땅에 그냥 혼자서 그냥 막 저가 종목이라 이렇게 사고 있잖아요. 그런 건 돈 못 벌어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생각의 전환, 그죠? 변화, 그죠? 이런 거 방향성,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운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죠? 내가 방향을 살짝 틀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좀 제가 이제 늘 강조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좀 배워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힐링이라는 얘기도 했잖아. 그죠? 좀 힐링이 몸에 치료받는 거잖아. 그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고쳐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자꾸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엎어져 있다 이거죠. 예. 주식은 절대 이론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론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서울대 나온 사람 전부 다 100억 부자 다 되죠. 과거에 그 제가 늘 뭐 얘기하지만 뭐 10년 전, 20년 전 될 겁니다. 고시 상관왕이 10억을 가지고 해가지고 어땠습니까? 다 망했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누가 더 많이 보고, 그죠? 많이 경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도 성적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 주식시장은 뭐예요? 성적순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명심하시고.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월 2일 날 샀으면 삼성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이만큼 갔습니다. 지금 22%면 대형주가 22%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단기간에. 단 4일, 5일 만에. 자, 그래서 이 지금 12만 원에서 14만 4,500원이면은 주당 2만 원이면요. 크지 않습니까? 자,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서도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1%인데 64만 원에서 78만 원까지니까 주당 12만 원입니다. 100주 6천만 원 베팅했으면 1,200만 원 버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 너무 무서워 조정 아닌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대응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지금은 어떤 자리에서 저점 매수라는 게 없어요. 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응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배워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다음 현대 오토에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얘는 지금 66%가 나왔어요. 얘가 지금 30만 원에서 최고가 51만 원을 찍었으니까 100주만 3천만 원 투자했으면요. 단 4, 5일 만에 2천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는 원리들 있잖아요. 요는 원리. 요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시장에서 응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교과서대로 딱 해석을 하죠. 세력이 다 팔았네, 이럽니다. 예, 이날 거의 한 뭐 2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쭉 밀었거든요. 저는 요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는 눈하고, 그죠? 제가 보는 눈이 다른 부분은 뭐냐? 저는 시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여러분들은 요거를 딱 그대로 교과서대로 보잖아, 그죠? 교과서대로 딱 보면 요거 매도예요. 저 또 뭡니까? 저 밑에 뭐 25만 원 온다, 20만 원 온다, 이런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렇지만 이때 이 호가창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얘가 살아있는 어떤 재료 가치라든지, 그렇죠? 제가 분명히 이거는 품절주다, 그죠? 70% 넘게 잠겨 있고 5, 6%가 시장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가격은 시총은 8조고 10조고 이래도 품절주다. 그런 얘기 했잖아. 그죠? 품절주의 특징이 뭡니까? 누군가가 이 주식은 전부 다 수요와 공급이야. 그러면 누군가가 많이 보따리 들고 있어. 돌아다니는 물량에. 그럼 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지락펴락할 수 있는 거. 그게 그 품절주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뭐 천일고속이 막 점상한가를 가고 한 그 이유가 다 뭡니까? 다 품절주니까 그렇게 됐잖아. 그죠? 그러면 모든 품절주가 다 그래 되느냐? 그건 아니죠.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주인이 없으면 그렇게 가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12월 31일 이제 30일 폐장을 하고 유튜브에 다 이제 2026년을 빛낼 3인방 이렇게 다 올려드렸는데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죠? 그리고 또 아직도 제 유튜브에 관심이 없고 이러신 분들은 제가 그냥 뭐 하루에 뭐 10분, 뭐 10분, 15분 이렇게 찍어주는 그 내용들을 자꾸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고정관념이 그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늘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른 어떤 경제방송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얘기합니까? 그 책 보면 안 된다. 주식은 책으로 하는 게 아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이 봐라. 주식 투자도요. 뭐 예를 들어 주식 10년 했다고 다 뭐 돈 버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식 지금 시작해도 누구한테 힐링하느냐,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초보지만 주식 10년, 20년 하신 분보다 빨리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을 누굴 만나느냐, 그죠?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 그 왜 그 뭡니까 스타 강사를 찾고 쪽집게 강사를 찾습니까? 그 다 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핵심 키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빨리 배우시게 되면은 뭐 초보라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유튜브나 밴드에서 올려드리는 종목, 유튜브 내가 하는 얘기들을 그냥 자꾸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도 뭐가 되냐 귀가 열리게 된다고요. 아직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안 들려. 그럼 뭐예요? 아직 돈을 벌 수 있는 운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100%.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운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시장에서 그 운칠기삼이라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도 어떻냐면은 운칠기삼입니다. 이 기술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내가 뭐 차트를 잘 보고 뭐 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생활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 아닙니까? 내가 막 엄청 스펙이 좋아. 스펙이 좋은데도 아직까지 뭡니까? 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 많지요. 많잖아 지금. 그렇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나는 스펙을 많이 갖추지도 않았는데 뭐 어느 날 막 승승장구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뭐예요? 아, 인생도 주식도 다 운칠기삼이 있구나. 운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을 받아들이려면은 아까 제가 방향도 바꿔야 되지만 마음가짐이라든지 자기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꾸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변화시키는데 방향을
이렇게 털기 위해서는 항상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주식은 매뉴얼대로 안 된다, 교과서대로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맨날 보는 게 뭐예요?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뭐 손절가 얼마, 그죠?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이론의 기준. 뭐 5일선 깨면은 뭐 손절한다, 뭐 한다. 그 5일선 깨면 손절한다도요. 종목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일고속 같이 그렇게 막 점상한가를 달리던 그런 종목들은 진짜 파동이 예를 들어서 밑에서 시작해서 최소 뭐 3배, 많게는 뭐 5배, 6배 이렇게 나오거나 지금 걔는 완전 템버거였잖아. 그죠? 그렇게 나온 종목들은 반드시 5일선을 깨야 되지만 또 시장에서 주도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도주. 이는 주도주들은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뭡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 그죠? 그다음 지금 하나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 그죠? 이는 주도주들은 어떠냐면은 5일선이 깨지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죠. 뭐예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 그리고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재료 가치, 그리고 지금 그 종목을 핸들링하는 빡빡한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딱 갖춰진 종목은 5일선이 깨지는 그 자리가 손절이 아니고요. 뭐예요? 매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되느냐? 보면서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서. 무조건 막 이론대로 5일선 깨지면 잘라요. 뭐 하면 잘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고쳐야 되는 부분은 뭐냐? 이제 이거는 어느 부분에는 접목시켜야 되고 어느 부분에는 접목시키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급을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 수급을 이해하고 그죠? 다음 파동이 나올 종목을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지금 시장에 맞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시장이 어때요? 색깔이 달라져. 지금 막 하락장이야. 그러면 이게 맞겠어요? 안 맞죠? 지금 시장은 뭐예요? 누가 봐도 상승장이야. 그러면 시장이 하락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이런 주도주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예. 어떻게 한 종목당 거래 대금이 9조, 10조, 뭐 4조, 5조 이렇게 터질 수가 있냐 이거죠. 이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이 흐름이 좋기 때문에 하루에 그런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되는 거지. 시장이 안 좋으면은요. 그냥 막 날파리 같은 애들 있잖아요. 깜짝깜짝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하루 거래 대금이 1,000억만 터져도 엄청 많이 터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뭐냐? 그런 애들은 뭐 뒷전이잖아. 전부 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은 막 삼성전 어제도 보면은 SK하이닉스 막 주당 한 2만 4천 원 이렇게 축 빼니까 어때요? 막 잡으려고 막 하잖아요. 아침에 외인들이 뭐 한 5천억 이렇게 막 매도가 나오는데도 어때요? 또 막 잡으려고 막 하는 그런 어떤 매수 세력이 막 붙잖아요. 그게 뭐냐? 아직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의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좀 찾아야 된다. 그러면 자, 수급을 이해하고 다음 파동이 나올 거를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 D&D 파마텍은 뭐예요? 바이오 아닙니까? 비만 치료제, 그죠? 얘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재료는 지금 JP 모가 뭐 컨퍼런스 12일에서 15일 뭐 지방간 우리가 이제 뭐 살이 찌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살을 빼야 되니까, 그죠? 뭐 그런 어떤 부분과 관련돼 있는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 D&D 파마텍 보세요. 요렇게 파동을 이렇게 보세요. 박스를 딱 해놓고 여기 고개를 싹 들고 그죠? 개인들이 또 싹 달라붙으니까 어떻습니까? 또 싹 이렇게 밀어주고 요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요런 종목들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잖아요. 예.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려면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바이오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바이오가 이 그 개인들에게 많이 그걸 주지를 못했어요. 신뢰를. 뭐 바이오 종목 이런 막 팍 쏟아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봇은 잘 붙어요. 로봇은 잘 붙는 데 비해서 이 바이오는 좀 개별적으로 붙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 D&D 파마텍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보면은 일동제약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비만 치료제거든요. 얘도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뭐 얘는 뭡니까?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좀 뭐든지 좀 먹어가지고 편안하게 살을 빼려고 하잖아, 그죠? 이 살을 빼는 게 그 편안하게 뺄 수가 있습니까?
노력을 해야죠. 그죠? 움직이고, 그죠? 유산소 운동을 하고 뭐 지방을 태우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현대 사회 그 사람들은 어떠냐? 편안하게 그냥 막 날씬해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노력하지 않고는 되는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이 일동제약에서는 막 먹으면 살이 쏙쏙 빠지는 뭐 그런 거를 그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 일동제약도 비만 치료제에서 지금 보면은 뭐 D&D 파마텍이나 그죠? 일동제약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봅니다. 사실 뭐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임상 부분들이 지금 당장 일상에서 이상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뭐 4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요 일동제약은 끼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다음에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TC 본드 점유율이 1위고 뭐 위성통신 관련해서 이 지금 한미 반도체가 움직이면은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은 뭐가 움직입니까? 이 한미 반도체가 좀 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뭘 봐야 되느냐면은 좀 그 끼를 봐야 된다고. 이 한미 반도체는 과거에도 어때요? 끼가 많고 지금 뭐 외인 기관 뭐 많이 사가지고 어떤 모양새를 막 갖추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패턴 한번 잘 보세요. 요즘 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막 한 두세 주 가지고 상한가를 펑 만들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퐁 밀어가지고 이런 어떤 모양새의 그림들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누군가의 어떤 인위적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 그림을 그릴까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있을 수가 있잖아. 그죠? 매집이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번 시장에서 빼놓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반도체.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그다음 뭡니까? 로봇,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 현대차, 그죠? 그리고 지금 또 뭐까지 붙었습니까? 방산까지 붙었죠. 뭡니까? 우주항공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붙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지금 4개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오늘 반도체가 쉬어. 그럼 또 뭐 현대차가 간다든지 또 뭐 현대차가 쉬어. 그럼 반도체가 간다든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박스를 형성하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움직일 때 이렇게 지금 한미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움직일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이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주 반도체도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평가되어 있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테마가 형성됐는데, 그죠? 걔가 자꾸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 지금 이 테마가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반도체잖아. 그리고 그렇게 자꾸 뻔뿌질을 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세력의 의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나 잡아 봐라. 나 이런 거니까 나한테 좀 관심 가져줘.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가 뭐냐? 여기 아닙니까? 여기요. 잘 보라고, 기술적. 여러분들께서는 기술적 흐름을 볼 때 어떤 걸 보느냐면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그저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거. 밑에서 바닥이 벌벌.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주가 이 제주 반도체도 이런 라인에서는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급등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기준봉을 내가 계속 얘기하느냐면은 여기서 보세요. 물론 이렇게 해갖고 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금 여력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풍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풍부. 자금 여력이 많은 사람들은 막 그래 이것도 뭐 그래 뭐 던져놨고 뭐 이것도 살 수 있고 막 이렇지만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투자자들은 뭡니까?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빨리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제 지금 방식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이런 데서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와 저렇게 상승했는데 상승은 뭘 상승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제주 반도체 이 지금 하한가를 쳤다가 지금 뭐죠? 밑꼬리를 쫙 당겼죠. 저기서 뭘 얘기하느냐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한가를 때렸어. 하한가를 떼고 밑꼬리를 달고 양봉을 만들었어요. 이 캔들 하나만 보세요. 이 캔들 하나를 보면 이거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개인이요,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개인은 할 수가 없느냐? 조직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개미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흩어져서 지금 여러분들 뭐 그죠? 뭐 직장인들은 막 점심 때 막 화장실에서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죠? 어떤 분은 뭐 그죠? 집에 방 구석에 그죠? 몰래 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또 가족들이 주식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은 또 저 어디 산속에 가서 하시는 분이 있고 다 흩어져 있잖아. 조직력이 있냐 이거죠. 세력은 어때요? 조직력이 있잖아. 조직. 내가 그 항상 조직은 뭐랬어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조직이라 했잖아. 그 사람들은 딱 직결해가지고 조직을 갖고 야 땡겨 올려 이렇게 다 하지만 개미는 어때요? 그래서 개미가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개미는 뭐밖에 못 만듭니까? 그날의 저점 되겠습니까? 그날의 고점 이거는 개인이 만들어. 왜? 주가를 막 이렇게 흔들었죠. 이거 한껏 왜 간 줄 아십니까? 개인들이 놀라고 팍 던진 거예요. 이 고점은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개인들이 와 가는가 보다 해서 막 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들 하나에도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세력은 뭘 만들어요? 그날의 시가, 그날의 종가 이런 거는 반드시 세력이 만든단 말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만들 수 없는 게 종가고 죽었다 깨나도 만들 수 없는 게 시가예요. 그 세력이 만드는 거. 개인은 절대 만들 수 없어.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하한가를 때린 놈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와 편성돼 있다. 자, SPG 차트 어때요? 안 좋아요. 이는 이렇게 차트가 보세요. 깔끔하고 예쁩니까? 여러분들 차트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천일 고속처럼 상한가 뻥 치고 그죠? 점상가 빵 치고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건 돈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차트는 인물이 날려면은 인물이 딱 생기려면 여기서 빡 당겨주면요. 이거는 인물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인물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개인들이 막 달라붙어. 그러면 SPG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로봇은 뭐예요? 감속기, 그죠? 액추에이터,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막 이런 얘기 그죠?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다다닥 붙어 있어. D&D 파마텍처럼 늘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얘들이 가려면 어떻게 해서 갈 수가 있어요? 로봇이라는 그런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붙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시장은 어때요? 반도체가 살짝 그하고 뭐 현대차가 좀 살짝 그하고 뭐 이러면 또 뭡니까? 갑자기 또 뭐 로봇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테마를 이룬다든지 이런 형태가 갖춰질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한번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워링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워링홀딩스는 작년에 1월 달에 1억을 베팅했으면 12월 달에 25억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2,000원에서 요 5만 원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 어떤 흐름들을 잘 보라고. 뭐 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그죠? 나 이제 이 거래량도 한번 보라고요. 이 주가가 음봉을 계속 켜면서 거래량을 바짝 줄이고 있어요. 주가라는 거는 그 라인에서 고점이든 저점이든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형태를 찾아보시려면 거래량을 잘 보란 말이에요. 어느 라인에서 더 이상 거래량이 분출하지 않고 거래가 죽고 있고 그죠? 어떤 시장의 외부적인 악재에도 그 라인에서는 더 이상 안 밀린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저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제 미국 시장인데요. 사실 이 지금 보면은 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뭐 올려드렸냐면은 이 지금 그 관세 있잖아요. 관세 부분과 관련돼 있어서 트럼프의 이제 그 판결이 이제 1심, 2심에서는 패소했고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3심에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트럼프가 패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한테는 유리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 환율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각 나라에서 받았던 돈들을 그게 그 금액이 한 그 200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또 다 나눠줘야 돼. 보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대법원에서 뭐 일단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래 쉬운 건 아니잖아, 그죠? 이게 너무 이제 한쪽에서는 모든 정책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지금 베네수엘라도 지금 트럼프가 그죠 이렇게 했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잘했다고 하지만 또 어느 한쪽에서는 또 반대 의견이 있듯이 이 관세 부분도 같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그죠 요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 베네수엘라를 공략할 거라는 것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제가 12월 중순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자 했는데 이제 공략을 해서 저 뭐 마두로를 그냥 뭐 한 방에 그냥 뭐 4시간 만에 딱 잡아드렸잖아요. 과거에 사담 후세인을 잡아갔을 때는
미국이 이제 이게 이제 그 한 번이 아니잖아, 그죠? 그 뭐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그럴 만한 그게 있었잖아, 그죠? 뭐 9.11 테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부시가 이 사담 후세인을 잡기 위해서 그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요. 거기에 그 사담 후세인 한 명을 잡는데 4,000명이 죽었었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갔었고. 근데 이번에 이 지금 마두로 같은 경우는 뭐 4시간 만에 뭐 깜짝 그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뭐 미국의 어떤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와는 지금 너무나 판이하게 많이 좀 달라져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확산이 될 거냐.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공략하는 거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지금 베네수엘라가 기름이 가장 매장량이 많고 그게 80%가 지금 중국에서 그죠 베네수엘라의 그 뭡니까 기름을 그죠 가져가는 수입하는 이런 어떤 조건인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좀 차단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관계가 될 거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한 번쯤 지켜봐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나스닥도 지금 뭐 찬찬히 잘 가고 있고 이 나스닥 차트 지금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뭡니까 이 코스피나 뭐 우리 그 코스닥이나 요런 지표들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이 이 그 코스닥 시장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제가 봤을 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구정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일단 그 지수대를 4,500에서 좀 이렇게 약간 좀 만들어 두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 코스닥 시장을 조금 이제 당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디하고 맞물려 있어야 되느냐면은 이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하고도 좀 맞물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약간 좀 상승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트럼프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이런 어떤 전략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을 여전히 지금도 보면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뭡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어디에 갔습니까? 중국에 갔을 때 보면은 뭐 한알령 관련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제가 지난주에 뭐 한국 화장품을 보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장중에 20% 이래 급등을 했지만 뒷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이 주도주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세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어느 날은 어떠냐면은 그런 것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갖출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좀 보실 만한 부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나 시스템 상한가 쳤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 그룹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방산 그죠? 항공, 우주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시스템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G2G 바이오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요건 좀 기술적으로 보면서 물론 이렇게 움직일 때 재료가 좀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워낙 끼가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그런 전략 한번 펼쳐보시고요. 우린 PTS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얘도 지금 보면은 뭐 감속기 관련해서 이제 로봇 관련한 그런 어떤 패턴들인데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이닉 솔루션 마찬가지입니다. 얘 종목도 지금 양봉을 계속 켜고 있는데 여기서 눌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12,0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무하마드 알리 있잖아요. 알리가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맨날 막 그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맨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 얘기를 했잖아. 그죠? 왜 걔가 막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느냐면은 말을 자기가 했는 말처럼 우리가 이 말이 씨가 된다는 것처럼 내가 똑같은 말을 10,000번 이상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현실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철학자산가가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